다음은 서울 송파구 의뢰 존경하는 배현진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저 질의 전에 김정은 문체부 관광정책국장님. 예. 저 맨 뒤에서 안 보이시니까 죄송하지만 서영충 우리 대행님 옆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예, 2024년 9월 9월에 임명되셨죠, 지금 보직에. 예. 예, 그러면 지난해 국감 저와 같이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관광공사의 그 수의계약 건에 관해서 아주 크게 지적을 했고 뉴스 많이 됐고 논란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기억하실 정도로 됐던 사안이 있습니다. 넥스트스텝이라는 특정 업체가 그 여성기업 특혜를 이용해서 실은 그 해당 대표는 빵집을 하는 여성인데 관광공사에서 잠시 단기 그 일자리를 했던 직원이 아마 관광공사 내부에 누구와 결탁된 그 의혹으로 수의계약을 90건 2018년부터 2014년까지 26억 원의 일감을 몰아서 받은 의혹을 제가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해당 그 업장의 주소지도 엉터리로 기입하고 현장 실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허위로 기록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사진으로 다 증명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당시 문체부에서 제가 이것을 원래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 맡기겠다라고 위원회 의결로 하겠다 했더니 저에게 요청을 했죠. 문체부 내부 감사로 하겠다고.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자체 감사를 하도록 했는데 안 했어요, 끝까지. 어떻게 됐죠, 경과가? 당시 내부 감사실과 다 상의를 했었고요. 근데 감사실이 너무 많은 감사가 좀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문체부 관광정책. 네, 좋습니다. 예. 사실은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해라라고 지시하면 해야 되죠, 문체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와서 지금 내부 감사 사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안 된다. 외부에 맡기기가 직접 안에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감사로 안 하고 지금 사무검사로 그냥 자체적으로 돌려서 했죠. 1차적으로 하고 지금 늦었습니다만 현재는 1차적으로 하고가 아니라요. 제가 사무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관광정책과 이장우 사무관에게 저희가 확인한 게 지금 몇 번인 줄 아세요? 올해 3월 11일, 8월 11일, 12일, 14일 이것만 해도 지금 4번이죠. 예. 저희 국감 언제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죠. 예. 그동안 뭐 했어요? 문체부 뭐 했습니까? 감사실 감사가 늦. 사무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닥달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가져왔는데 제가 분명 이 수의계약 건수가 90건이라고 그랬는데 74건이라고 계약 건수조차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려했어요. 다시 해와라. 그랬더니 지금 올해 국감이 도래하니까 부랴부랴 다시 감사를 하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맞습니까? 늦었습니다만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웃긴 거는요. 서영충 우리 직무대리님. 네. 이 지금 문체부가 지금 말한 사무감사를 진행하던 그 와중에 이 해당 의혹의 업체의 그 단기 일자리로 있었던 그 남성이 다른 이름으로 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수의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지금 불법 수의계약 안에 결탁한 그 커넥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와중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그 지적하신 이후에 그 해당되는 넥스트 스텝은 공사와 계약이 불가하도록 시스템에 조치를 해놨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냈죠. 관계자가 예, 회사 심지어 설립 9일 만에 견적서를 내고 계약을 또 냈어요. 예, 그래서 예. 뭐 담당자는 제가 이 문제는 이따가 따로 길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은 정책국장님, 예. 문체부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국민 돈이 눈먼 돈이에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감 느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에 대한 특정 감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종합감사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본인과 해당 사무관 엉터리로 사무 검사를 실시한 해당 사무관까지 특정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를 통해 나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현장 실사가 우리 도입 2022년에 도입돼서 이게 다 보고서에 그 수의 계약 시에 필수로 첨부하도록 우리가 강제하고 있죠. 맞습니까? 강제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장 아니요, 실사 제가 지금 문체부에 물어본 겁니다. 예. 관광공사에서 그렇게 운영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200만 원 초과 수의 계약 시 현장 실사 보고서 필수로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대행님. 자, 이제 들어가시고요. 예. 사진 보여주세요. 3년간 한 디자인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 보고서를 계속 저희가 그 진행을 한 거를 봤더니 10여 차례 현장 실사 사진이 다 동일한 사진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출장 기록을 갔다 온 사진이라고 하면, 자, PPT 앞에 그 보여주세요. 사진 없습니까? 지난 3년 동안의 현장 실사 보고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2022년 11월 도입 이후에 본연이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고서 957건 중에 관광공사에 출장 기록이 있는 게 단 51건입니다. 그러니까 906건, 총 95%가 무려 출장 기록 없이 보고된 허위 기록이고요. 허위 보고서이고 이를 통해서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고 집행된 예산은 933억 4천만 원입니다.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의아해서 어떻게 된 배경인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실사 보고서는 22년도 국감 당시에 페이퍼 컴퍼니 검증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담당 부서에서는 연간 수백 건에 달하는 계약건에 대한 전수 현장 실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현장 실시가 불가능하면 기관이 수의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9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이게 국민 돈이 이게 그냥 어디 그냥 나눠주고 우리가 일자리 손 모자라니까 못하는 거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현장 실사 보고서는 계약 관련 법이나 규정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국감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 안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자, 그 출장 기록 허위로 보고한 거 PPT 띄워주세요. 저희가 관광공사에 현장 출장을 갔다 왔다고 그나마 보고한 것만 3건을 그중에 많은 것 중에 추려봤습니다. 한 디자인 업체인데요. 보고서에는 2024년 11월 보고서인데 사진 찍은 의 정보를 저희가 볼 수 있죠. 보면요. 2023년 4월 사진이에요. 그 다음 사진. 다른 업체인데요. 2023년 11월 출장인데 사진을 찍은 날짜는 2020년 10월 11일입니다. 출장비도 이건 16만 원이라 받아갔어요. 현장 출장 갔다 왔다고. 그 다음 사진. 현장 실사일은 2023년 2월 20일인데 사진 찍은 날 보면 2020년 6월 23일입니다. 이거 다 가짜로 어디서 갖다 붙인 사진이란 거 저희가 알 수 있겠죠? 네. 관광공사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하죠? 잘못을 했죠. 그러니까 앞서 조계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관감사 그 등급 2 받고도 지금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하고 예,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 관련 법이나 규정으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팩트이고요. 저희가 혹시나 싶어서 11개 타 공공기관 랜덤으로 뽑아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장 실사 및 현장 실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고서 허위 작성이 잘 됐다라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잘못됐다라고 책임을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보고서를 썼다면 오히려 출장 처리를 하고 출장비를 지급받고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회사에서 하라 그러니까 해야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을 하고 회사에서 허위 보고서 작성을 조금 강요한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는 지난해 관광공사의 그 수의계약, 특히 여성기업 특혜를 활용한 수십억 원대 그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위원회 감사를 요구했으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자체 요구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가 한 발 물러서서 안에서 그것을 단돌이 하고 저에게 보고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1년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위원들 의결로 전체 의결사항으로 반드시 감사원 외부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지금 이 지시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충 말로 때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문체부 장관에게 이 해당 직원들, 책임자들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하라고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외부 감사 건은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야 되니까 협의를 해주시고 여기 문체부 직원들 나와 있죠. 문체부에서 이 관광공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 신경을 써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전 질의에서 한국관광공사 직무대행에게 현장 실사 결과 보고서가 필수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지금 마치 위원이 팩트 체크를 하고 오지 않았다고 팩트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한 걸 아까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한번 주겠습니다. 지금 관광공사 내규상 22년 10월 31일자로 내규가 나와 있고 이 전자계약 시스템에 필수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점 지금 질의가 진행되는 중에 저희가 정회할 지금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공사 직무대행은 확인을 하셔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명확하게 그게 어떤 것인지 이걸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국민들께 밝히고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지금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님. 네. 네, 확인하고 잘못된 것이면 사과하겠습니다. 네. 그럼 빨리 존경하는 배현진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네. 예. 아까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가 요청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서영충 우리 대행의 입장을 먼저 좀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네, 대행님 거기서 말씀하세요. 네, 존경하는 배현진 의원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의원님 지적이 잘못됐거나 팩트 체크를 하시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공사가 되게 멍청했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었고요. 사실상 뭐 규정처럼 상당히 장기간 동안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들이 그렇게 수백 건 나온 거고요.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 위반 사항이냐 아니면 규정 위반 사항이냐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오전에도 제가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의미 전달이 충분치 않았다면 사과드리고요. 아울러 지난해 지적해 주셨을 때 제가 좀 더 잘 살펴봤어야 되는데 똑같은 지적을 올해 또 나오게 해드려서 같이 아울러서 사과를 드립니다. 네. 질의하시죠. 정훈 국장님, 아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잠깐 기다리시고요. 서영충 대행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기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과를 하라니까 한다라고 제가 지금 납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법조인들에게도 다 자문을 구해서 하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법상에 수의계약 시 현장 실사를 필수로 하라는 법은 없죠. 법에 정함이 없죠. 그렇다면 한국관광공사가 10월 20일 띄워주세요. 2022년 10월 31일에 전자게시 내역으로 이렇게 필수 첨부 수량, 서류 추가, 현장 실사 결과 보고서는 필수라고 해서 내규를 정해서 게시했으면 내규를 따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규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자, 됐고요. 김정훈 우리 국장님. 예. 문체부 입장에서 이렇게 내규가 있는데 이거 내규 어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허위로 자료를 첨부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 실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이 상황이 그동안 이런 비슷한 복마전들이 있었으니까 내규까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규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대행의 말씀은 마치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명백한 위증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회를 거듭거듭해서 드렸거든요. 종감 전까지 입장을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정리하지 않으신다면 알겠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의 제14조 위증의제를 물어서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서대행님.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PPT 띄워주세요. 저희 의원실에서 수의계약건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수의계약건 없었냐라고 공사에 다시 질문을 했던 내용을 띄워드립니다. 보시다시피 부적절 적발 수의계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오신 기관장들이 보셨다시피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누가 봐도 이상한 여성 특혜를 이용한 수십억 원대의 계약이 쭉 이뤄져 왔다라는 의혹이 있죠. 특히나 제가 지금 다음 자료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 여성 대표가 두 업체를 이름만 달리 운영하면서 한국관광공사와 수의계약을 번갈아 맺고 있었습니다. AH, 5조라는 두 개의 회사인데요. 우리 수의계약을 그 내규, 지금 우리 서대행께서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내규상에는 쪼개기 수의계약과 한꺼번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량제를 두는 또 내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켜야겠죠? 이것도 강제하지 않으신다고 할 겁니까? 아닙니다. 자, 계속 보고 얘기하세요. PPT 이 수의계약 한 건데요. 견적서를 보시면요. 11월 29일과 11월 30일 하루 차이로 과업 참여에 대한 견적을 따로 냈는데 다른 회사입니다. 대표는 같은 사람이고요. 얼마냐 하면은 5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5천만 원 이상의 5천만 원까지 여성 특혜로 수의계약의 비교 견적 없이 가능하다라는 그 규정을 지금 파고들어서 편법으로 했다라는 의혹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발한 건이고 내부 시스템상. 근데 왜 부적절 적발이 없다고 저희한테 응답하셨어요? 국정감사 장난으로 보이십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행께서 모르시면 이 지금 관광공사 계속해서 왜 이렇게 엉터리로 돌아가는 거죠? 다음은 총량제 문제에 관한 PPT 보시겠습니다. 관광공사 내규에 분명히 수의계약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서별 수의계약 용역 5회 또는 2억 원을 초과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표는 같고 이름만 다른 두 회사의 건수를 합쳐보면요. 2023년만 해도 5건, 2억 3천, 즉 총량제를 위반했죠? 제가 전수조사하고 지금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수두룩해요, 대행님. 네. 관광공사에서 지금 대충 국정감사장에 와가지고 이 하루 때우고 감사 문체부에 앓는 소리 해가지고 넘어가고 하면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국장님. 예. 왜 제대로 감사 안 하셨어요? 늦었지만 기관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사에서 최대한 의혹을 지금 진행되는 감사가 아니라 그것도 지금 작년 감사 지금 올해 와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 해야겠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까? 저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원 감사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가 K콘텐츠에서 장관이 300조 달성하겠다고 어쩌고 하시면서 지금 국민들 이거 지금 눈먼 돈으로 안에서 줄줄 돈 새 나가는지 기관에 있는 소속원들이 카르텔 만들어가지고 복마전으로 자기들끼리 돈 빼나가는지 이것도 하나 감시 못하면서 무슨 예산을 더 달라고 지금 욕을 하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지금 문체부 예산 늘려주려고 노력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하시죠. 아까 본인에 대한 특정감사, 해당 인원에 대한 특정감사도 동의하셨습니다. 서대행님. 네. 대행께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특정감사가 진행되면 본인도 책임이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종감전까지 제대로 두 분 다 저희 의원실 및 위원장에게 모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